매년마다 세법은 개정이 됩니다. 근데 21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개인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왔죠. 맞습니다. 네. 세, 간이가세자, 납부 면제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올렸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에서 발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이가세자를 난 유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세금과세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울면서 바꿨잖아요, 일반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번 내용 자체가 간이가세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네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간이가세자 관련 네네. 과세 체계가. 자칫잘못 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잘 챙겨서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주식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화끈하게 뭐가 있을까?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도 매년마다 세법은 개정이 됩니다. 근데 21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 개인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왔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타이트하게 빠르게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납부 면제자 기준을 대폭적으로 올렸다. 무슨 내용이죠? 네, 일단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규정들을 쭉 열거를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전 공급대가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기준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굉장히 상향을 했습니다. 엄청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제 적용을 배제하는 어떤 내용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딜 가도 계속 찬밥이네요. 계속 제재에 걸리고 있어요. 네네네. 또 다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 뭐 비슷한 내용일 것 같나요? 무슨 내용이죠? 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사업자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였는데 네네. 이게 4,800만 원 미만으로 좀 확대가 됐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좀 쉬운 일반 용어로 따지면은 매출액이 4,800 안 되면은 네, 뭐 부가세 납부할 안 세금이 낸다. 없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돼요. 많이 벌어도 내지 않는다. 4,800만 이상 벌면 되죠. 네. 그러면 4,900이 될 것 같으면은 100만 원 절대로 벌면 안 된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카드 내려고 해도 저지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저는 네. 더 더 포인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아실 분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좀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네. 원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에서 발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꿔서 오호. 원칙적으로 세액에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라는 네네.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오. 법이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이제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 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자들 그 다음에 뭐 사업자가 아닌 이제 최종 소비자들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 뭐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등등등 네. 이런 식으로 체계가 완전 바뀌었죠. 세액연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런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해라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에서 발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이가세자를 난 유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세금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울면서 바꿨잖아요, 일반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또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되죠? 네, 그 앞에서 말한 내용이 연장성산인데요. 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액에서 발급을 못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애초에 뭐 매입세 공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이과한테 받은 매입세 같은 안 경우에는 되죠. 그런 게 안 됐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네네네. 매출 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대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김밥천국이나 다른 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고 봤더니 김밥천국 그 사업자분께서 간이가세자였단 말인 거죠. 그런 경우 많죠. 네, 우리 부가세 공제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다른 분들은 정신건강에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 순식간에 화가 나잖아요.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네요, 이게. 네, 대신에 모든 간이가세자에 대한 매출 전표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예외적인 부분으로 네네. 간이가세자 중 신규 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어떤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받은 거는 여전히.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도 요거를 보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분류를 시켜줄까? 네. 이게 이번 이제 2021년 1기 부가세 신고 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 7월 1일 이후 그렇죠. 용역 공급분부터니까 네네. 2기분부터가 되겠네요. 네. 6개월, 뭐 4개월, 5개월 만에 이미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쓴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우리나라 구세청이 전 세계 3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믿어봅니다. 자체가. 전 믿습니다. 네네. 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드네요. 조사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될 것이다. 저 정도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너 진짜 그렇긴 하겠네요. 네네네. 네. 상당히 이제 파격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네. 아무튼 좋게 받아들이자고요.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또 간이가세와 관련된 5번째 개정 규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산세 규정도 좀 간이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네. 가산세가 있다.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본인들이 맡고 계시는 세무사 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내용, 6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조금 불리한 측면의 어떤 개정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도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간이가세자는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기존에는 중복 어떤 공제였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다. 이렇게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 나름대로 또 매 눈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4,800 언더이신 분들은 의제매입세도 공제받고 기타 등등등의 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거의 없지만은 뭐 8,0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뭐 4,900에서 8,80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땡큐.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노 땡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기존에 받아왔던 어떤 공제 혜택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될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눠주는 구간으로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 그러네요. 나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부분이죠? 네, 7번째 간이가세자 관련 규정 내용인데요.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이제 현금 영수 매출에 대해서 그거를 받은 간이과세자나 일반 네.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2.6%나 1.3%를 적용해서 해줬는데 이걸 단일화시키겠다. 네네. 무조건 1.3%로 하겠다. 이렇게 떨어뜨리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들이 이제 카드를 긁게 되면은 그 롯데카드나 신한카드나 그 카드 회사 저희한테 수수료 빼고 주잖아요. 그렇죠. 카드 수수료가 한 뭐 1.3%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게는 뭐 2%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거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건 또 씁쓸한 또 부분에 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한테는 조금 또 불리한 네네. 규정이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내용 자체가 간이가세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네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간이과세자 관련 네네. 과세 체계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전혀 다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8번째도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인데요.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서 등 수치 세액공제 산정 방식을 좀 변경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기존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그걸 산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세액에서 발급받은 매입액에다가 네네. 0.5%를 곱해서 음. 이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것도 이제 그렇죠. 세액공제 방식을 좀 더 합리화시키겠다. 그리고 업종별 부가율 자체도 없애버리겠다.
아니, 업종은 부가가치율은 있는데 네네. 이 세금 계산서 중 수치세 공제를 산정할 때에는 세금 고려하지 계산서? 않겠다.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네. 다음 내용, 9번째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9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같은 경우엔 1년 단위로 일단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대신에 6개월 지났을 때 예정 부과를 하는데요. 네. 이 신고 의무를 이제 두는 경우를 좀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에 대해서는 예정 부과가 아니라 예정 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용은 또 어떻게 되죠? 네. 두 번째로 지금 준비한 내용은 이제 기존까지는 간이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죠. 언급했던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개인 사업자들한테 필요한 세액 이제 개정 내용들을 네네네. 보면은 세액 공제의 2월 공제 기간이 확대된 내용이 네. 있어요. 기존의 어떤 그 조특법 내용들을 보면은 2월 공제, 세액 공제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이 10년짜리도 있었고 5년짜리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네네네. 다 모든 세액 공제에 대해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이가세자 분들에 해당하는 분이든 아니면 좀 영세하신 사업자 분들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네네네.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세무사의 조력을 좀 받으면은 이거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놓치고 갈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모르시고 지나가시죠. 네네. 그러니 이 10년으로 바뀐 이런 부분과 함께 자기가 좀 영세하다 하더라도 좀 갑자기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세무사를 통한 장부를 꼭 하자. 이렇게 이제 좀 선포? 선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죠?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손금에 대해서 2월 공제를 해주는 저희 이제 세법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것을 원래는 기존에는 10년 동안 2월 공제가 허용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15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 아닌 오해. 그 어느 일정 수준이 미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 율 자체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네. 클릭 몇 번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수료가 안 들겠죠. 세금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손을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0인 건 똑같다. 근데 결손에 5,000만 원을 만약에 띄워놨다고 하면 나중에 5,000만 원 벌어도 0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네. 15년 동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손이 내가 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하는 게 낫다. 내가 뭐 범세무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적대비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이란 내용으로 나왔어요. 아하. 네, 기존에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 이외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00원까지가 이제 적격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주는 금액이었는데, 네네. 경조사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네. 그 이외 부분이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이 엄청나게 아팠을 거잖아요. 우리한테 자료는 많이 잘 맞춰서 주시는데, 뭐, 그 지체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맞습니다. 간이 영수증에도 막 적어주시는데, 네네네. 수고를 좀 덜어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에 대한 기준 금액도 인상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뭐 연간 3만 원 그리고 개당 10,000원 이하인 물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연간 5만 원 그리고 개당 3만 원 이하인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요. 네네. 이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전액 다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네네.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를 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를 따져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겠죠. 네. 이거를 보다 보니까 모르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난 지금 현행의 법도 난 모르겠어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많이 초췌해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조홍기 세무사님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음 내용도 어떤 내용일까요? 네,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기장세무사한테 맡기면서 어떤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때,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 많이 좀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네. 일단 이번에 개정 사항을 보니까요, 일단 업종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다음에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이게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기존의 법을 보면은 2020년 말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2022년 말로 적용기한이 연장이 됐다. 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뭐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특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적용 안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게 뭐 오늘 신강강에서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7번째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요새 또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니까 이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 혜택 같은 것들이 계속 적용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네.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있는데요, 조특법에. 네. 그것도 적용기한이 2022년 말로 더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네네. 연장 이제 내용인 거고요. 또 다음 내용.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네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2022년 말로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연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잘 챙겨서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음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맥락인데요. 중소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했다는 세액공제라는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것도 적용기한이 연장이 됐고요. 네, 그 뭐 사후관리의 합리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조문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납부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자 부분이 빠졌어요. 그냥 세액공제에만 뱉어내라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고. 일단 바꿔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되면. 네, 받으셨다가 만약에 토해내면 그냥 그 돈 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자 내더라도 나는 무조건 받아. 화끈한가? 네. 아무튼 뭐 좋은 내용에 이제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내용 또 보시죠. 네, 네 번째 세제 지원인데요.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말로 연장이 됐고 추징 금액도 세액공제액으로 완화시켰다. 네. 이 내용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또 고령자 나오네요. 네, 고령자에 대한 고용 증대 세제 인상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뭐 이제 청년, 뭐 장애인 이렇게만 언급이 됐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이제 직원으로 이제 뽑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될 근데 것 같아요. 여기서 앞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 이제 고용 중개에 관련한 부분이 4대 보험을 다 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예전의 방식처럼 4대 보험을 최대한 안 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구시대 발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4대 보험을 비록 낸다 하더라도 기타적으로 이제 공제해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많이 빠르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9번째. 네, 마지막 들고 온 소식인데요. 네. 하필 마지막이 또 이런 내용에서 그렇긴 한데 네.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정이 됐어요. 멋지네. 네, 원래는 5억이 최고 구간이었는데요. 네. 5억에서 10억을 한번 쪼갰습니다. 네네. 그래서 42%, 10억 초과를 45%로 가져야겠다. 네. 이렇게 쪼개졌어요.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워낙 고액의 어떤 소득자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유튜버들도 될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저렇게 되면은 뭐 사실 45%에다가 지방세 4.5%에다가 건강보험료 6.8%에다가 거의 60%네요. 그렇네요. 네. 6대 4의 비율로 본인 몫이 4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점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지금 거의 세계 1위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
45%가 벌써 나왔어요. 네네네네. 어마어마한 조세무사님도 45% 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또 유익한 주제를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법 개정 법인사업자편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